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화학 강사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대치다원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프로필을 준비해 봤는데 EBS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수능화학과 수능화학 2 강의를 2014년부터 했거든요. 계속 해봤고, 그리고 강남대성학원에서도 11년 정도 이제 최우수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화학 1, 2 강의를 재종반에서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투 소속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그리고 또 자이스토리, 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자습서잖아요. 자이스토리도 화학원, 화학도, 통합학 전부 다 제가 계속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요 정도로 그래도 조금 신뢰를 가지시게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화학 2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좀 낯선 포장이었다. 내용물은 뭐 그닥 어렵진 않았는데, 물론 화학2는 어렵긴 하죠. 상위권들이 또 이제 집중 분포되어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극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 맞는데, 기존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고, 난이도는 비슷했는데 이제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간 이유가 포장이 좀 낯설었다. 포장이 낯설었다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기체의 양적 관계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 강철 용기 부피가 일정하다라면 강철 용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강철 용기 대신에 바퀴가 나온 거예요. 생활 소재 바퀴가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뭐지? 약간 물음표가 딱 처음에 봤을 때 당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변별력을 두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새로운 시도를 보였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따가 또 문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화학 전지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환원 반응을 출제를 하는데, 산화 반응으로 반대로 이제 바꿔서 이제 출제하는 그런 경향, 그런 시도가 좀 보였던 수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별력의 그런 부분에서 났던 거고요. 그래서 1등 커트라인이 이제 아시겠지만 화학2는 48점이고요. 한 문제만 틀려도 이제 2등급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또 상황이 역시나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동안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해왔고, 그 기출 분석에 맞게끔 개념 정리해왔던 친구들은 좀 흔들림 없이 좀 볼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겉에 포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본질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물어보는 내용은 항상 변화 없이 똑같이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가 복잡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부분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점수는 좀 잘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제 기출 분석이고요. 기출 분석에 맞게끔 문제를 맞게끔 개념 정리를 쭉 제대로 꾸준히 해왔던,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왔던 친구들은 좀 그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과학을 공부할 때 원소기후부터 막 생각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왜 원소기후가 이렇게 생겼을까부터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좀 유리한 과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야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방면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문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산화 경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분해 실험인데, 이제 산화 경향성이 이제 반대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예상해 봤을 때 앞으로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각각의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둘 다 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얘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좀 갑자기 좀 학생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시험 보면서. 이 바퀴가 등장했잖아요. 물리 문제도 아니고. 그쵸? 이게 등장해서 이게 뭐지 했을 텐데, 사실 내용은 별다를 게 없어요. 내용은 원래 출제가 되었던 기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도 오히려 더 어렵지 않고 단순한 계산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새로운 시도인데, 물론 화학토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보통 기체 부분 압력이 이런 식으로 수은 기둥의 높이 차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또 이런 식의 이제 높이 차로, 수은 기둥의 높이 차로 부분 압력이 제시가 된 것도 사실은 새로운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 유형에서 표 유형으로 바뀐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딱 봤을 때 화학원 문제스럽거든요.
화학두 문제를 이제 화학어 문제스럽게 좀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 부분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응 엔탈피 화학 평형 문제, 뭐 화학 1에 비해서 화학 2는 또 단원 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화학 1은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고 치면 화학 2는 단원을 여러 개 섞어서 융합하는 좀 사고 중심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다. 하지만 좀 중요 문항이고 어려운 문항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얘 상평형 문제인데 얘는 이제 수능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또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들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응 속도 문제인데요. 이것도 항상 나왔던 형식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겉의 포장만 좀 다르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학생들은 아마도 암기 위주의 학습이나 또는 그 기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 상황에 맞게끔만 문제풀이 훈련을 했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감점 요인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화학2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근데 개념을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본 개념을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기출 문제의 그 풀이 순서에 맞게 그 출제 원리에 맞게끔 테마별로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테마에 맞게끔 유형에 맞게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희 정규반 개념 강좌부터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요. 저는요. 그래서 이 테마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얘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라는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개념을 이제 단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모든 소재들, 아까 나왔던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자료들, 데이터들까지도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교재도 다 실려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서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정규반 첫 번째 시즌 1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가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일관된 문제풀이로 지속하는 거. 그죠? 문제 유형마다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서 풀이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했던 풀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예상을 하시겠지만 개념이 곧 문제풀이가 되는 강의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념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내용 그대로를 이론화시켜서 정리해놨고요. 기출문제 데이터를 전부 다 수록해 놨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저 화학원도 하고 화학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둘 다 시간이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르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이론을 빨리 생각해내는 거. 그러니까 문제의 기본 개념을 떠올린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즉각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실전 이론을 바로바로 떠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연상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훈련을 1년 내내 지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기체 문제가 나왔다. 그럼 기체 문제 나왔으면 뭐 기체의 밀도가 나왔다. 이 밀도라는 표현은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기체의 분자량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량을 묻는 문제이고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를 한 번에 다 빠삭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집요한 편이어가지고 또 클리닉을 되게 또 열심히 하는데 항상 당일 완성 클리닉으로 진행을 해요. 또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날 안에 다 해결될 수 있게끔 끝까지 이제 클리닉을 한다라는 거.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됩니다. 10시에 끝내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와요. 좀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애들 다 이해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지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좀 완성을 하루하루 완성해 나가는 강좌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강좌는 특강이에요. 이제 프리 특강인데, 자, 정규반 들어가기 전에 특강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저랑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벌써 이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보이고, 벌써 좀 등록을 많이 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제 기체와 화학 평형 이제 파트, 킬러 파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 두 단원에 집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갈 건지도 좀 소개할 수 있고 중요 단원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이어도 저는 클리닉을 또 해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특강을 또 이후에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의 시간도 비워놓는 게 좀 좋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전범위 고밀도 개념 완성인데요. 이게 정규반의 첫 번째 컬이거든요. 전체 범위를 이제 개념을 완성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심화 이론까지 확장시켜서 기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쭉 정리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념의 연상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이제 훈련시키는 그 수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이제 기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EBS 강사이기도 하고 지금 또 촬영을 앞두고 있긴 하는데 EBS에서 직접 강의하는 내용 그대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하나 다 송풀이로 학생들에게 수능특강 해설도 준비해서요. 연계교재 대비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개념 완성 강좌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9일 날 개강이고 월요일 수요일 일주일에 2번인데요.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총 14회차 강의로 진행이 되겠고요. 정말 심화로 자세하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쭉 나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은 여러분 대부분 모든 선생님들 비슷하긴 한데 시즌 1이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 완성, 기출 분석, EBS 수능 특강 이렇게 나간다 보시면 시즌 2는 이제 문제풀이의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다룬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강좌고요. 또 저의 강점이 또 문제풀이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 준 부분이 되게 문제를 되게 빨리 효율적으로 잘 푸신다. 많이 그거를 좀 학생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문제풀이 팁을 여기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과정을 체화시키는 훈련 여기서 할 거고요. 이때는 수능 완성까지 같이 병행을 할 거고 역시. 그리고 마지막 시즌 3는 이제 실전 훈련이니까 이제 엔제, 수능 엔제와 어려운 고난도 문제와 자체 제작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특징이 오랜 시간 동안 좀 강대에서도 한 12년 동안 강의를 했고 EBS도 그 정도 이상 강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콘텐츠가 많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 자체 제작 교재로만 나갑니다. 그런 특징이 또 있고요. 저의 모든 강의 노하우를 다 심어놔서 제작을 했다라는 거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사설 모의고사는 여기서 직접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연히 아낌없이 제공하면서 다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부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관리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가. 근데 클리닉이라는 걸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강대에 있었을 때는 클리닉이란 개념을 크게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수업만 하고 이제 끝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재종반은. 근데 이제 대치동으로 넘어오니까 클리닉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수업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깨달았어요. 작년에 1년 내내 일요일 날 오후 6시부터 11시, 밤 11시까지 전 조교를 안 쓰거든요. 클리닉 때. 제가 직접 학생들 옆에 앉아서 바로바로 질문하는 거 체크해주고 그다음 학생들 어려워한다. 어려운 단어를 했다. 그러면 강의실이 있어요. 그 카페에. 모아놓고 또 수업을 한 번 더 하고. 약간 계획성 있게 학부모님들께도 미리미리 오늘은 이런 클리닉을 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오늘은 어떤 단원의 진도에 맞게끔 이제 이론 정리를 할 것이다. 문제풀이도 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하겠다. 몇 시에 데리러 오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미리미리 제가 문자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목숨 걸고 클리닉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병행할 거고요.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화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더 늘릴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더 늘릴 생각이고 또 현장에 못 오는 또 클리닉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라이브 줌 클리닉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라이브로 질의응답 바로바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학생과 학부모님, 자, 쌍방으로 또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뭐 오늘의 학습 요약 문자 뭐 이런 거 질의응답 보시면 되겠고 과제는 뭐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복습 영상 제공이 되는데 수업을 빠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들어는 체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확인 테스트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지 이제 그다음 수업도 이어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강제성을 좀 주면서 학생들 잘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요 최근에 보냈던 이제 문자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클리닉 데이 공지입니다. 이제 클리닉 데이가 이제 아예 일요일로 잡혀져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화학평의 인원 정리 및 문제풀이를 수업 형식 진행하고 이후에는 1대1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11시쯤 데리러 오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종강됐다. 그래도 클리닉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업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 보기 직전까지 자료를 제공하면서 마치 내신처럼 수능 직전 자료가 배부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무리까지 철저히 잘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화학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잊지 않도록 끝까지 이제 관리하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카톡으로 남긴 글인데요. 보시면 이게 제가 다 학생 한 문장으로 질문했는데 저는 이렇게 다 꼼꼼하게 마치 자기 스토리 해설 쓰는 것처럼 이렇게 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약간 선생님이 좀 소홀하거나 하면 상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집에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5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를 볼 때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아마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수강생 결과, 올해 이제 결과 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연대 최종 합격했고 장학생으로, 그리고 화학 만점 받은 친구 있고요. 뭐 1등급 이런 친구들은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적인 메시지는 화학토를 포기하려던 순간 저를 만나는 게 천운이었다. 컨텐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능 유형과 비슷해서 이번에 더더욱 잘 봤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이런 친구들의 메시지도 이제 보여드리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자, 시험 보기 전날 밤까지 이제 케어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뭐 컨텐츠도 훌륭했고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태도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대요. 저는 좀 못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게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10번이면 10번 계속 제가 수업을 이론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추석 특강이에요. 추석 특강도 클리닉이 있었어요. 추석 특강은 딱 이틀로 끝났는데 그 이틀 전부 다 뒤에 3시간, 4시간씩 클리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특한 게 저희 아이들이 다 남았어요. 다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전원이. 40명이면 40명 이렇게. 그래서 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선생님들과 학생의 호흡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끝까지 케어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떨리긴 했거든요. 항상 어머니들 앞에 서면 항상 떨리더라고요. EBS 강의할 때도 별로 안 떠는데 항상 어머니들 앞에 서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저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악착 같은 부분이 있고 끝까지 정말 제 아이처럼 케어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